마지막 3교시 수업하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149페이지) 조적 구조에 대해서 이게 분량은 많지 않은데 뭐 전반적인 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조적은 뭘 쌓는 건가요? 벽돌. 벽돌을 쌓는데 벽돌 쌓는 높이 표준은 얼마까지? 몇 미터? 그렇죠. 1.2m. 1.2m 이내로 하고 최대로 쌓는다면 얼마까지? 1.5m 이내. 다음 벽돌 쌓을 때 너무 말랐거나 하면은 물추김 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물추김을 실시하면은 되는데 벽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더라. 그쵸? 그래서 벽돌은 그 중에서 붉은 벽돌. 붉은 벽돌은 물추김을 어떻게 하라 있었죠? 뭐였습니까? 네, 하루 전에 물추김 해달라. 다음 붉은 벽돌 말고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어떻게 하라? 하루 전까지 그때까지부터 안 해도 되고 하긴 하면 되는데 언제는 하지 마라. 쌓기 직전에는 물추김을 피해달라. 직전에는 물추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했던 어떤 블럭? 콘크리트 블럭. 콘크리트 블럭은 살 두께가 조금 달랐죠, 아래 위가. 그러면은 두꺼운 쪽, 얇은 쪽 어느 게 위로? 두꺼운 쪽이 위로. 기억해 두시고. 콘크리트 블럭은 얘가 바로 물추김을 하지 말라. 물추김을 안 하는데 그렇지만 물추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에는 해라? 모르타르가 닿는 접촉면 에는 물추김을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블럭은 원칙은 물추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르타르가 붙어야 되니 걔가 닿는 면적은 물추김을 해달라. 모르타르 나왔으니까 모르타르 사용시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조적용, 즉 벽돌 중에서도 쌓기용과 그라우트 할 때 시간이 조금 다른데 쌓기용 모르타르는 몇 시간 이내 사용해 달라? 2시간 이내. 그라우트용은 1시간 이내. 교재에는 지금 정리하는 내용들이 쫙 펼쳐져서 있거든요. 이걸 주르륵 대충 다 모아볼게요. 다음 미장용. 미장할 때 모르타르도 사용하죠. 미장용은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해달라? 2시간 이내. 다음 타일용. 타일 붙일 때도 모르타르 사용하죠. 타일용은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다음 마지막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용. 시멘트 액체 방수용 모르타르는 몇 분 이내냐면 45분 이내.
모르타르 사용 시간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적 쌓기용은 2시간이네, 그라우트는 1시간, 미장은 2시간, 타일은 1시간. 왜냐하면 미장은 초벌, 재벌, 정벌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가져도 돼. 한번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니까 강도가 나올 수 있으나, 타일은 해서 바로 딱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접착 강도가 제일 좋을 때 1시간 이내 빨리 사용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음 조적조 정착 길이. (40D) 이상. 요 D는 혈근의 지름을 말합니다. 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게 줄눈도 많이 나오죠. 줄눈. 기본 벽돌 줄눈은 몇 미리? 10mm. 근데 내화 벽돌은 몇 미리? 6mm. 다음 하나 더 있었는데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몇 미리? 얘도 6mm. 다음도 줄눈이 어디서 나왔냐면 좀 마감 재료의 타일 파트에도 보면은 줄눈이 있거든요. 줄눈이 있는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 줄눈, 타일도 줄눈이 있는데 얘는 대형 타일이야. 근데 외부에 붙여. 외부 대형 타일은 또는 내부에 붙이는데 대형이에요. 다음 소형, 더 소형 모자이크. 다 달랐거든요. 얘는 9mm, 5에서 6mm, 3mm, 2mm.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조적조 나오고, 얘의 가장 최고의 단점은 뭡니까? 뭐에 약하다? 횡력에 약하다. 단점 동그라미 1번에 습기도 잘 찬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쌓는다? 공간 쌓기도 하죠. 92 주제의 동그라미 1번 사이즈는 190에 90에 57. 다음 150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온장이 무엇인지 반토막이 무엇인지 봐두시고요. 151페이지의 상단 내력벽은 무슨 줄눈? 막힌 줄눈. 갈로 3번에 나는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치장 줄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줄눈 모르타르가 굳은 후 굳기 전에 파내고. 줄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네요. 그 중에서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빗물이 가장 잘 안 들어가는 구조는 누굴까요? 빗줄눈. 94 주제에 벽돌의 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누구 강도가 더 세어야 된다? 모르타르 강도. 걔네 둘을 붙여줘야 되니까. 152페이지 준비, 갈로 1번 준비의 동그라미 2번에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동그라미 3번
교재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나와 있는데 시멘트 벽돌이랑 같은 말. 쌓기 직전엔 하지 말자. 물추김을. 갈로 2번 일반 사항에 동그라미 1번 10mm 표준. 동그라미 2번에 별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식 쌓기? 영식이랑 화란식. 개 중에 가장 튼튼한 것은 누구다? 영식.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하는 것은 화란식. 2호 토막을 사용하는 것은 둘 중에 누구였습니까? 영식. 7호 토막 사용하는 것이 화란식. 2호하고 7호 했을 때 2호가 숫자가 더 작잖아요. 그럼 글자 작은 거 영식 두 글자. 7호 토막은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화란식 세 글자짜리 그걸 갖다 붙이세요.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하루 쌓을 때 1.2, 1.5. 동그라미 7번에 벽을 쌓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어떤 쌓기로 해달라? 층단 들여 쌓기. 동그라미 8번에 직각으로 만나는 애들은 어떻게 들여 쌓자? 겨름 쌓기. 동그라미 하단에 맨 밑에 9번.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철물은 몇 개마다? 3단마다. (153페이지) 그림에 보니까 창대 쌓기라고 나오죠. 15도 정도 약간 내려갖고 빗물이 떨어질 수 있는데 창대 쌓기. 154페이지 상단에 내화벽돌. 동그라미 2번에 물추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에 몇 미리? 6mm. 동그라미 5번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봅시다. 굴뚝 및 연도등 안쌓기. 요게 벽체. 옆에 굴뚝이 지나가네요. 그러면 얘하고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면은 굴뚝 안쌓기 구조벽체 0.5B 정도 떼요. 즉 요거가 얼마 정도? 0.5B 정도를 공간을 두고 거리 간격 60mm 정도마다 엇갈림 연결철물을 사용해달라. 그러니까 얘하고 안정을 하기 위해서 연결철물 넣고 60mm 띄워서 또 연결철물 넣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죠. 요 사이 간격이 얼마다? 600mm였나요? 맞죠? 600mm 정도 엇갈려서 해달라. 즉 벽돌을 여기다 넣는데 왜냐하면 철물 넣으면 되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철을 넣게 되면은 얘가 지금 내화벽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굴뚝이죠. 그러니까 열을 받으니까 늙어줄고 하다 보면 뚝 떨어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벽돌을 넣어주는 거예요. 갈로 4번에 공간 쌓기를 하는데 방습용으로서 하게 된다면 어느 것이 주벽체 안쪽 바깥쪽 어느 겁니까? 바깥쪽을 주벽체로 한다. 밑에 있는 그림이 요거를 표현했는 것이고요.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안쌓기는 연결재 주벽체를 튼튼히 연결. 155페이지 하단에 표할게요. 표를 보는데 별말이 없으면 영식과 화란식. 영농쌓기라는 것도 있죠. 영농쌓기는 뭡니까? 영농쌓기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옛날 집 이런 거 보면은 화단 같은 데 구멍이 이렇게 벽돌로 나는 게 있었죠. 즉 모양을 내기 위해서 구멍을 만드는 거. 고래 쌓는 것이 영농쌓기.
나는 벽돌로 내력벽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간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바닥 면적 얼마? 얘는 횡력이 약하죠. 너무 넓으면은 위험해. 그래서 약간 구조 제한을 주는데 8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것. 이런 것들까지 보니까 표에 보니까 영식, 특징하고 비고를 볼게요. 특징은 튼튼하다. 무슨 토막? 기호토막. 두 번째 라인에 화란식. 튼튼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토막? 7호 토막. 미식, 치장벽돌. 뒷면은 영식, 표면은 미식. 불식, 프랑스식은 얘는 치장용으로만 사용되고 뭐가 생긴다? 통줄눈. 그래서 내력벽 사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막힘 줄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분산해주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통줄눈이 가버리면 줄눈 쪽으로 쭉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내력벽. 통줄눈이 생기는 프랑스식 불식은 내력벽 안 됩니다. 비내력벽으로. 다음 157페이지. 벽돌 가지고 1층, 2층을 구분하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1층만 짓는다고 하면은 벽 두께가 얼마? 190mm면 되는데 2층을 지으려고 하면 밑에가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100mm를 더 더해주세요. 맨 밑에 층은 290, 위에 층은 190. 그래서 벽돌로 지어졌는 성당 같은 것들 보면은 똑바로 올라가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를 져서. 요 이유 때문에. 밑에는 더 많이 두껍고 갈수록 좁아지니까 벽 두께가. 다음 벽돌 쌓기 구조 제한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벽체의 길이는 10m 이하 동그라미 2번에 나오네요. 내력벽을 만든다면 바닥 면적 얼마? 80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4번에 조적식 구조, 두께는 두께 이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위에 그 표를 말하는 거예요.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그 말이, 맞구나, 라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찬찬히 한번 보세요. 테두리보 구조 제한 동그라미 1번 해서 뒷면 넘어갈게요. 158페이지에 테두리보의 역할은 동그라미 2번 무엇을? 벽체를 일체화. 동그라미 4번 수직 균열도 방지. 다음 갈로 3번 벽돌 갖고 개구부 창문이나 문을 만들 겁니다. 그 주변부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조 제한은 동그라미 1번에 벽돌 벽체에서 개구부 폭은 그 벽 길이 얼마 이하? 2분의 1 이하. 벽 길이가 10m에 10m. 그러면은 6m짜리 문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동그라미 2번 개구부 수직거리는 얼마? 60cm 이상은 띄어도 이 말이고. 동그라미 3번에 대림벽이 나오네요. 서로 맞닿는 벽, 대림벽이라 하죠. 동그라미 4번에 개구부 폭이 1.8m를 넘는 경우 뭐를 설치한다? 인방보. 즉 인방보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창문이라고 칠게요. 창문인데 위에 바로 벽돌을 이렇게 얹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얘가 눌려가지고 창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얘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위에 무엇을 볼을 하나 대고 튀어나오게 얘가 인방보죠. 요 위에다가 벽돌을 샀는데 그럼 하중이 오다가 요렇게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창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네온맨 요거는 별 말이 없어. 별 말이 없으면은 얼마 미리 이상 내어도 400mm입니다. 400mm 이상 내어주고
여기는 또 200mm도 있죠. 미리 맞죠? 20cm니까. 별 말이 없으면 400mm, 20mm 이상은 200mm 이상은 내어 달라라고 했죠.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개구부 폭이 1.8m를 넘는 경우 인방부를 하는데 20cm 이상 물리도록 하는데 159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1m 이내일 때 평하체 할 수 있고요. 작을 때는 동그라미 3번에 더 길어 1.8m 이상이면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 음, 16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67페이지.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167페이지에 보면은 인방 블럭 쌓기라고 있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인방 블럭은 창문 틀의 좌우 옆에 200mm 이상 물리고 도면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얼마다? 400mm. 그 말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와서 159페이지 예제 6번이 있죠. 한번 봅시다. 같이. 옳은 것 동그라미 1번 치장 줄눈 몇 mm를 했습니까? 6mm. 동그라미 2번 공간 쌓기 방수 뚜두두두 까고 폭은 얼마 이내? 50cm에서 70mm 정도. 동그라미 3번 벽돌 최대는 얼마 미터? 1.5m. 동그라미 4번 평하치 짧을 때죠. 그 짧은 기준이 얼마 미터였습니까? 1m. 동그라미 5번 조적저 2층 건물 2층 내력의 높이는 4m 이하이다. 맞는 말입니다. 요런 것도 디테일하게 수치가 다 나오죠. 문제. 그러면 참 어려워요. 다음 161페이지에 벽돌 벽의 균열 원인 그거는 읽어보시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고요. 밑에 백화는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이 빗물하고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알칼리 성분이 만났으니까 난 얘를 닦아낼 거야. 뭐로? 산으로 산세척한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백화는 시멘트, 알칼리 성분이 물하고 만나가지고 허옇게 됐습니다. 나 얘를 닦아낼 거야. 그러면 액성은 산성, 중성, 알칼리성, 염기성 요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 때문에 백화가 되었어요. 그럼 얘를 씻어내려고 하면 얘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산석으로 얘를 닦아낸다. 산세척. 갈로 2번에 백화는 습기 많고 그늘진 곳. 그렇다면 여름과 겨울 중에서 언제 더 많이 발생? 여름. 그러니까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 발생한다. 다음에 청소. 위에서 아래로 가는데 물 세척을 하는데 뒷면. 동그라미 3번에 산 세척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 한번 나왔던 것이 디귿이죠. 3% 묽은 염산까지는 알겠는데 산이니까 이게 3%랍니다. 3% 이하의 묽은 염산. 다음 하단에 블럭 및 돌 쌓기. 블럭의 동그라미 1번 물죽임 원래 안 하는데 해달라는 곳은 어디였냐면 모르타르 접촉면. 동그라미 2번 얘는 몰드가 조금 다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거 밑에 거 두께가 다른데 살 두께가 큰 것이 어디로? 위로. 얘도 마찬가지 1.5m이고요. 다음 163페이지의 줄눈. 동그라미 2번 막힌 줄눈이 원칙이긴 하지만
보강블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보강해주기 위해서 철근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줄로 쭉 서게 되니까 통줄눈이 원칙. 보강블럭은 철근으로 보강한 블럭이기 때문에 블럭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비었죠. 이렇게 여기 뭐 들어가라고? 철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블럭들이. 그러니까는 철근이 쭉쭉 심기면 당연히 통줄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 갈로 3번에 보니까 뭐 대비빈 동그라미 1번에 모르타르는 그라우트는 1시간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계략적으로 묶었는 거니까 아까 정리해 줬는 것들 새겨봐 주세요. 다음 뒷면에 164페이지. 길이 높이 390에 190은 정해져 있으나 두께가 다양하죠. 그래서 아까 400mm까지가 기본 별말 없은 400mm가 왜 나오냐면 얘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390이죠. 그럼 줄로 10mm 더해. 그럼 400mm야. 그러니까 이 보강을 해주려 하면 한 개 정도까지는 더 내어달라는 말이에요. 블록조 특징에서 쭉 동그라미 3번 아까 세 켜마다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는지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블록이 3개마다 보강을 하는데 여기 쭉 비었죠. 철근 들어갔으니까. 모르타르 사춤을 해주는데 여기까지 다 채웁니까? 아니죠. 중간에 철근이 이렇게 심기게 될 것인데 블럭은 최대 단점이 횡력이 약하다며. 그러니까 요만큼만 채워주고 위에 다시 새켜갈 때 야가 아래 위를 연결해주죠. 그 횡력에 저항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고 또 다시 고리 연결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새켜 이내로 하고 밑에 줄에 보니 블럭의 상단에서 약 50mm 아래에 둔다. (165페이지) 상단에 문제 한번 볼게요. 블럭 꽁서 옳지않은 것 동그라미 1번 속이 빈 콘크리트 블럭 기본은 맞죠? 두께는 다양하니까 길이 높이는 딱 고정 치수를 했죠. 390에 190 동그라미 2번 이럴 때 이제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 나오면 동그라미 3번 블럭입니다. 블럭 최대 얼마 미터? 1.5 정확하게 알겠네. 4번은 그라우트는 몇 개마다? 3켜 동그라미 5번에 인방 블럭 별말 없을 때는 얼마 미리? 400mm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하단에 블럭의 구조 제한 갈로 2번에 내력벽 바닥 면적은 얼마? 80제곱미터 이하. 쭉 넘어가서 167페이지 인방블럭, 기성인방보 아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기성인방보는 뭐였습니까? 이게 공장에서 딱딱 찍어서 나오는 게 있다고 했죠. 기성인방보 같은 경우에 보통 20mm가 많아요. 그러니까 200mm짜리가 많아요. 다음 석재, 돌멩이, 화강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암석 중에 하나죠. 화강암. 압축 강도가 화강암은 크다 작다? 압축 강도는 단단한 정도라고 했을 때 화강암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압축 강도가 크고 그러니까 뭐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근데 단점이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다. 그래서 집 이게 전원주택 같은 게 지었을 때 돌 계단 요리 올라가는 거에 보면 두들두들두들 한 거 있죠. 구조용, 단단, 외장용 쓸 수 있는 화강암 재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 열 처리를 해줄 때 가스 버너에 구워요. 그럼 걔가 더 두들두들해져요.
화강암 그런 것들이. 열의 약한 단점을 이용했는 거죠. 다음 화강암대 대비되는 것은 대리석. 대리석 우리나라에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수입해서 오다 보니까 비싸죠. 다음 무늬가 있기 때문이고 얘는 내장, 외장 어디 사용합니까? 내장재. 왜냐면 얘는 산성비를 맞게 되면은 강도가 약해지면서 부식되죠. 그러니까 밖에는 놔두면 안 돼. 집 안에다가 대리석 바닥 같은 것. 내부 장식용. 168페이지. 돌공사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버너 마감은 석재 표면 화염, 가열, 조면 마감하는 방법이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죠. 화강암 같은 경우 열에 약한 성질을 이용해서 두들두들하게 해서 마찰을 증대시켜 주기도 합니다. 2번. 대리석은 내구성, 내산성 우수하다. 아니죠. 산성비 맞으면 안 된다고 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안 된다. 산성이 약하다. 3번. 앵커 긴결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상부 석재 하중이 하부로 전달되지 않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있을 때 같이 할게요. 동그라미 4번의 습식 공법은 모르타르 물 들어가는 거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5번에 석재는 재료의 특성상 장대재를 넣기 어렵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대재, 긴 부재, 어렵고 화재 시 균열이 생기거나 파괴돼 재사용이 곤란하다. 107번 주제 순서 혹정, 도, 잔, 물. 혹두기, 정다듬, 조금 작은 망치로 도드락 다듬, 더 작은 망치로 잔 다듬, 이제 가장 매끄럽게 물 갈기. 아, 169페이지, 이제 석재, 그걸 보게 되면은, 바닥에 돌멩이는 습식해도 됩니다. 바닥에 해서 비도 젖고 이래 하니까. 다음에는 벽을로 사용하는 거는 습식해도 되고 건식해도 됩니다. 바닥 석재는 이제 습식이 강한 걸로 무조건 해줘야 되고 벽에 사용하는 석재는 습식해도 되고 건식을 해줘도 되는데 건식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연결 철물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석재 연결 시 에폭시 접착제 사용 가능하다 안 하다? OX 뭘까요? 얘는 X. 즉 접착제로서 붙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석재는. 즉 뭐를 연결 철물을 사용해 달라는 말입니다. 별건 아니긴 한데 왠지 맞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냥 나오면. 즉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연결 철물로서 붙여 달라는 말이고요. 이 벽면에다가 내가 이 석재를 붙일 거예요. 하단에도 고정을 하겠고 상단에도 고정을 하겠죠. 하단에 고정하는 철물은 무슨 용? 아까 그 보기에 나왔는 거예요.
지지용이냐 고정용이냐 이래 묻는다면 하단에서는 지지용, 상단에서는 고정용.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한 건데 이게 또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170페이지 갈로 2번의 건식 공급에 앵커 긴결 공법이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인데 앵커를 박는데 철물을 사용하는데 디귿에 보니까 하부는 지지, 상부는 고정인데 이 연결 철물 이름이 뭐더라? 패스너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조적벽 끝났고요. 집에 가면 복습하세요. 하세요? 진로 더 나갈까요? 아니면은 한 판 쉴까요? OX 할까요? OX? 오케이. 그러면 날아가는 프린트물 중에서 OX가 있는 일단 16번까지 바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개 중에 과연 몇 개가 맞았을까? 체크하시다가,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겠죠. 에이씨 하면서. OX 1번.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이래 가야 되겠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뭐가 거의 같습니까? 선팽창 계수가 같고 탄성 계수는 각각 다른 값을 가집니다. X. 2번 철근의 이음은, 그러니까 철근이 보가 길다 보면은 철근을 잇는 상황이 오는데 이음은 반드시 압축력이 최대인 곳 또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며, 맞는 말. 한 곳에서 과반수 이상을 잊지 않도록 한다. 5죠. 5. 3번 슬라브의 철근의 정착은 보기둥에 정착한다 라고 했는데, 슬라브 철근의 정착은 어디? 바닥 어디 갔노? 슬라브 철근의 정착은 보, 이거 기둥이 빠져요. 기둥. X. 4번 철근의 피복 두께는 기둥에서는 띠철근의 어디? 표면. 띠철근의 중심이 아니고 가장 겉에서 겉이었죠. 그러니까 띠철근의 표면에서 콘크리트의 표면까지. 5번 표준 갈고리 90도와 몇 도? 180도. 135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나오는 숫자였습니까?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표준 갈고리인데 주근의 표준 갈고리는 몇 도와 90도와 180도이고 늑근 또는 띠철근 얘들의 표준 갈고리는 90도와 135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6번)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층압은 커진다. 5죠. 7번 물결합제비가 크면, 즉 물이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저하 맞고 시공 연도도 좋으며 맞고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맞고 슬럼프 값도 크다 맞네. 5네 5 전부 다. 8번 철근의 용접과 기계적 이음 설계 기준 항복값 몇 퍼 이상? 125% 이상. 9번 시멘트의 불말도가 크면 시공연도가 증가,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증가하고 맞는 말이죠. 균열 발생도 커집니다. 5. 9번 10번 11번 같이 엄쳐서 할게요. 맨날 나오네. 비빔에서 타설. 요 밑에는 뭐였습니까? 비벼와서 타설하는 거. 여기는 이어붓기. 이어붓기 제대로 못하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콜드 조인트. 여기 숫자 제일 작은 게 왔죠? 그러면 여기에 작은 게 올라가면은 기준이 되는 온도가 몇 도씨? 25도씨. 크다 낮다? 더? 이상. 얘가 미만. 이제 시작하면 되죠. 여기가 몇 분? 90분. 이제 30분씩 느리면 되죠. 얘가 120분, 얘가 120분, 얘는 150분. 그래서 10번. 보통 타설 종료 시간 25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 이상일 때는 1.5시간 맞는 말이죠. 5. 11번 이어치기 시간은 얘네요. 25도씨 이하에서는 150이고 이하인 경우는
이어치기 시간 간격은 25도씨 이하인 경우는, 요거죠. 이내이다. 5. 둘 다 5. 12번. 콘크리트의 시공 이음 위치는 이음 하는데 전단력이 최소. 맞는 말이죠. 이었는데 뚝뚝 끊어지면 안 되니까. 바닥과 일체로 된 기둥의 시공 이음은 바닥 틀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닥과 일체로 된 기둥이랍니다. 이거네. 기둥이 있고 위에 바닥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기둥과 바닥, 여기 시공상 이음 필요하네. 아까 첫 시간에 그림 그렸었죠. 경계 부근 맞는 말이죠. 12번 5입니다. 5. 13. 보통 콘크리트 물 결합 제비 60% 이하 맞죠? 14. 수밀, 서중, 슬럼프 180mm 이하 수밀도 150. 맞나요? 틀렸나요? 아까 써주신 수밀이 150. 네. 그래서 X 15. 보통은 슬럼프 80에서 150. 5. 16번. 습도가 높을수록 블리딩 현상은 커진다. 5. 뒷면에도 OX가 있네요. 17부터 20번까지. (17번) 이음의 종류에는 신축, 시공, 조절, 작업 등이 있으며 신축 이음은 신축 및 팽창 온도 대응하기 위한 이음이다. 5. 18번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 정리해 드렸죠. 그중 기둥에 띄근 나선 철근은 전단력 저항하는 철근 이다 아니다? 이다. 5. 19번 보의 주구는 중앙부는 하부에 단부는 상부에 백은 이음은 중앙부에 상부 단부 하부 맞나요? 틀렸나요? 맞는 말이죠. 그림 연상하세요. 5. 20번 바닥은 1방향, 2방향이 있는데 1방향 슬라브의 변장비는 즉 단변분에 장변했을 때 2보다 어떻다? 크다. 아까 전에 14번에 수밀하고 서중은 슬럼프가 180mm 이하 맞죠? 표 정리를 제가 150 적었었어요? 수밀 180 이하. 그 표를 다시 정리하세요. 잘못 적었나봐. 서중도 180, 수밀도 180. 맨 첫 시간에 했던 150을 했어요.
그러면 차폐하고 고강도 150을 한 거 맞죠? 차폐가 150. 네, 고강도도 150. 고강도는 안 써주셨어요. 아, 고강도 150이에요. 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슬럼프만 볼게요. 보통은 80에서 150, 서중은 180mm 이하, 경량 골재 180mm 이하. 매수 띄고 수밀로 왔습니다. 수밀도 180mm 이하. 방사선 차폐용 150mm 이하, 고강도도 150mm 이하. 마저 볼게요. 21번. 거푸집 부속품 중 콘크리트 피복 두께 하는 아이가 누구였더라? 네, 간격제 또는 스페이서. (22번에) 골재를 배합할 거예요. 상태가 동글동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상태? 제일 긴 말이 있었는데 골재가 다 물이, 안에도 물이 있고 밖에도 물이 있고, 하나는 안에만 물이 있고 밖에는 매끈하게 말랐고, 또 하나는 안에 물이 조금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예 없어. 기건 상태, 뭐 수분 상태, 요 상태로 한다 했었죠. 그쵸. 표면은 건조, 내부는 포수 상태로 무늬가 비빈 것이 최상이더라. 제일 좋은 골재 배합 상태이더라.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이 그림은 본 적 기억나시죠? 동글동글 있었던 거, 맞죠? 배합할 때는 두 번째 상태로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23번, AE젤을 사용하면 쿠션 효과, 동결 융해 저항성이 증가. 공기가 많이 들어갔네요. 재료가 잘 유동성이 증가. 슬럼프치는 잘 흘러내리겠죠. 둥글둥글 하니까 슬럼프치도 증가. 공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의 자중은 감소. 철근의 부착 강도는 안 붙어. 얘가 둥글둥글 흘러내려서 감소. 거푸직 측압은 증가. 24번. 그 100부터 시작해갖고 180 쭉 내려오는 그 표를 말하는 거예요. 24번 문제는. 그 중에서 밑에서 뭐 두세 번째 줄이었나? 여기는 실내에서 사용되는 이런 표현이 되었지만 뭐 옥외에 노출되지 않는 그겁니다. 그게 건축 기준이라 했었죠. 거기에서 실내에 사용되는 보기둥 피복 최소 두께는 얼마 미리? 40mm. 고강도는 얼마 저감 가능? 10mm 저감 가능. 공시체 100, 200짜리 하게 되면은 강도 보정 계수를 사용하는데 얼마 곱한다? 0.97. 26번. 공기 연행제를 꼭 사용해 줘야 됩니다. 누더라? 한중 콘크리트. 27번. 사용하면 안 된대, 원칙은. 고강도 콘크리트. 그래서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 비벼지고 하면. 28번. 중성화. 그 빨간색 변환 약 이름 있었어. 페놀프 탈레인. 같이 했고 5쪽, 6쪽은 숙제로 풀어오세요.